우리가 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모두 다 배웠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빼먹고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교과서나 좀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 하면은 자주 나오는 석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먹도끼라는 석기입니다. 여기 어디 한번 있나 찾아볼까요? 주먹도끼 내가 준비를 안 했나? 안 했네. 자료에 없네. 없어서 나도 어제 까먹고 설명을 안 했었나 봐. 지금 여기 보면 순백 찌르기는 있는데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보면 주먹도끼 있죠. 역사 부도에 있는데 주먹도끼. 어제 프린트에 지금 보면 우리 주먹도끼 없죠. 그래서 이제 주먹도끼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구석기의 유물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유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뗀석기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좀 더 자주 나오는 그 석기 중에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라는 유물과 이렇게 생긴 쓴배찌르개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제 쓴배찌르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뼈에 꽂아서 쓰는 이런 이제 유물이긴 한데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 말을 하려고 이 주먹도끼 얘기를 하려고 언급이라도 하려고 구석기의 대표 유물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고고학적인 그쪽 세계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유물이라고 합니다. 모비우스라는 학설을 뒤집은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이제 여기 보이는데 이게 프랑스의 지명 이름이에요. 서양 쪽에서만 이 주먹도끼가 계속 출토가 됐었어요. 이게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양면으로 이제 만들어진 석기라고 해서 조금 더 진화된 석기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주먹도끼라는 것이 서양 쪽에서는 계속 발견이 됐는데 이 동양 쪽에서는 그동안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거 삼아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를 이제 펼치는 거죠. 서양인들이 더 우세하다 이런 식의. 그런데 갑자기 주먹도끼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도 미군 병사가 발견을 했대요. 여자친구랑 놀다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한반도에 나와서 우리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그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구석기 유물처럼 보이지만 고고학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모비우스 학설을 뒤집은 의미 있는 돌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좀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주먹도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막 정신없이 이제 막 급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빼먹었던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린 거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오늘의 목표는 고조선과요 초기 국가들을 다 배우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여러 나라들의 성장, 여기를 모두 다 할 수 있을지 이제 조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2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먼저 고조선과 위시조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여기 도표가 있어요. 도표, 맨 위에 도표를 만들어놨는데 자, 고조선이 언제 성립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은 해요. 당군왕검이 BC 2333년에 건국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은 하곤 있는데 어쨌든 성립이 돼서 가장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BC 3세기고 그러다가 발전을 하다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멸망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고조선은 고조선인데 위만이 이제 내려와서 왕위를 이제 찬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시 조선으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위만도 여전히 고조선이라고 이 명맥을 유지는 해요. 알겠죠? 하지만 사이에 위만이 집권한 시기가 우리가 조금 시기를 구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근히 이 위만 조선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BC 194, 그러니까 기원전 194년에 준왕을 내몰고 이제 왕위를 찬탈해서 위만 조선이 세워졌다가 결국에 이 BC 108년에 위만 조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
도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기구나, 이쪽 고조선이 성립된 이야기구나. 그러다가 BC 3세기경에 2번 발전 시기는 이때구나. 그런데 위만이 찬탈을 한 이후에 위만 조선으로 바뀌었구나. 바로 이 시기가 C시기. 이 C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시기가 C시기. 그래서 여기 A, B, C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당군왕검이 건국을 했어요. 당군왕검 너무 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름 자체에 어떤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까? 재정, 일치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단군이라는 의미와 왕검이라는 의미. 프린트물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 프린트가 아니고 그 역사부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바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 있죠. 재정, 일치, 지배자, 단군, 왕검. 이 단군 왕검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한 명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유 명사입니다. 왕을 뜻하는 왕, 황제라는 의미를 가진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단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고, 왕검이란 뜻은 정치를 하는. 그래서 제사, 정치가 일치된 지배자가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군 왕검. 자, 그 다음에 단군왕검이 건국을 했는데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둔 최초의 군장 국가로 고조선이 이제 건국이 됩니다. 그러면 강역, 이 고조선의 영토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령지방과 한반도 북부지방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요령지방은 뭐냐? 어디를 뜻하는 것이냐? 보통은 이 여기가 이제 한 고조선의 분포인데 보통은 여기 여러분 앞으로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랴호호 강이라고 여기 있죠. 이 랴오 강의 동쪽을 우리가 보통은 요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랴오 강의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요동, 요서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이 요동 여소를 모두 다 합쳐서 요령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령지방과 한반도 북부지방, 학습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령지방과 한반도 북부지방이 고조선의 강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유물들로 추측을 하는데 그 유물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비파형 동검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 우리가 흔히 봤던 이 모양의 고인돌입니다. 남방식은 이 다리가 없고 이렇게 그냥 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북방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리고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미송리식 토기까지 이 세 가지가 고조선의 강역에 맞춰서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여기가 고조선이었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지금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들을 분포 지역을 표시해 놓았고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북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생긴 거. 이 북방식 고인돌이 이렇게 출토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미송리식 토기까지 이 고조선의 분포를 알려주는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립을 했던 고조선이 언제 가장 발전을 했냐? 기원전 3세기 때 가장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측의 문헌을 보고 우리가 고조선의 발전기의 역사를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조선, 중국 측 문헌에 이 고조선 BC 3세기에 가장 발달했던 시기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땠는지 봅시다. 부왕, 준왕 이때 가장 전성기였나 봐요. 이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세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사료 중에 이 사료가 가장 자주 나와요.
그때 당시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잘 아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중국은 그때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존재했던 시기인데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반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 연나라의 제후가 내가 왕이야 라고 칭했더니 고조선의 제후, 여기도 이제 이런 지금 선생님이 잠깐 써놨는데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이다 라고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연나라 네가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그만큼 중국 측에 당당하게 중국 측이 그 사료 문헌을 보면 이만큼 고조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왜 고조선의 이름이 왜 고조선인지 아시죠? 조선의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과 그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고조선의 가장 전성기였던 BC 3세기를 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요하를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그 춘추전국 시대의 한 나라입니다.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위만조선이 이제 어떻게 열리느냐? 그때 당시에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어요. 준왕. 그런데 이 준왕이 원래는 이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지난 교체기 때 자신들의 유이민들을 이끌고 이렇게 건너왔다라고 해요. 중국 측에서. 그런데 위만이라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나 등등등을 다 봤을 때 고조선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쪽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위만이 이제 자신들의 유이민을 이끌고 중국 측이 혼란하니까 여러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고조선 쪽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고조선의 왕이 그래 좋다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내줬어요.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면서 위만이 이제 지도자의 위치가 돼서 결국에는 이 준왕을 내몰고 본인이 고조선의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시기가 기원전 194년이고 이때를 묻는 시험 문제가 조금 나와요. BC 194년에 위만조선이 세워진 이후에 멸망했던 이 위만조선을 그 전에 고조선의 발전기와 비교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만조선이 이제 성립이 됐고, 그러면 준왕은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한강 이남 쪽으로 내려가요. 한강 이남 쪽에 경기도 충청도 일대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이따 여러 나라의 성장을 배울 텐데 그 중에 사만이 있어요. 사만 중에서도 사만이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한의 주체 세력으로 이제 준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위만이 나라를 다스리는, 고조선을 다스리는 이제 위만조선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위만조선의 특징. 우리가 고조선 때 기원전 3세기 때의 발전기를 배웠다면 위만조선의 전성기 때도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철기 문화 본격적 수용. 이제 철기, 그 전에 고조선은 아까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군장 국가야. 그리고 물론 고조선 때도 철기가 서서히 들어오기는 하는데 위만조선 때 본격적으로 더 들어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위만 때 본격적으로 더 수용을 했고 이제 이때부터 활발한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진번이라는 지역, 임둔이라는 지역을 막 복속해 가면서 막 엄청나게 정복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위만조선의 가장 큰 특징, 중개무역. 고조선의 위치 자체가 이제 이 지도로 볼까요? 다른 지도가 혹시 있나 볼까? 없네.
이걸 그래 어차피 없네. 자 이걸로 봅시다 그냥.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역과 이 중국과 이 중개무역의 위치에 딱 머물러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이제 머물고 있으면서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나라가 예나 뭐 남방의 진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구역으로 발전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위만조선 발전기 전성기 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랬던 위만조선도 결국에는 이제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이 내분이 되고 막 이러다가 결론적으로 한무제 때 중국의 한나라 우리가 진나라 중국사를 보면은 진나라 진시황의 진입니다. 진한 그렇게 가거든요. 한나라에서 가장 싸움 잘했던 황제가 무제예요. 무제 한무제 때 이제 침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BC 108년에 위만 조선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을 당하고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제 사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군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토착민들을 이제 막 압박을 하니까 법이 이제 6개로 증가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살기가 빡빡해졌다라고 해요. 그 전에 고조선의 법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고조선의 법과 이때의 법을 막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뭐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 뭐 그냥 더 각박해졌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이라는 나라에서 고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감시하려고 한사군 설치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을 압박을 넣는 거죠. 법률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고조선의 BC 3세기 때의 전성기 때와 그리고 위만 조선 때의 시기와 이때의 전성기 때와 이거를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위만조선 하면 중개무역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꺼도 되겠죠? 꺼볼게. 자,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가봅시다. 안 꺼지네. 됐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가봅시다. 너무나 이제 잘하는 건데 아는데 좀 짜증나지. 외우기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시기 여기 어디 나라야? 부여지? 부여. 얘들아 이 부여라는 나라는 사실은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정말 오래된 나라예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부여. 나는 어디니? 여기 지역? 고구려죠. 고구려. 그 다음에 다가 옥저, 라가 동해, 그리고 이 지역이 삼한,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부여부터 봅시다. 자, 미안해. 부여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특징 좀 알고 들어갑시다. 자, 위만 조선 때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어 가겠죠.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연맹왕국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맹왕국. 소위 말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라면 어떤 하나의 나라가 있다라면 여기도 지금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오부 연맹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전로부, 소노부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었어요. 고구려도. 이 5개의 부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연맹체가 하나의 나라인 거야. 그래서 연맹국가인 겁니다. 아셨죠? 왕권이 그러면은 셀까 약할까? 그래요. 세지는 않아요. 알겠죠? 보다 더 군장 족장 국가 시기보다는 더 발전됐다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하긴 뭐 나라의 발전 단계도 사실은 역사학자들마다 뭐 다 달라요. 의견이.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삼국시대의 중앙집권국가 때의 왕권보다는 훨씬 약하죠. 자, 그래서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연맹왕국이 성립했는데 그 여러 연맹왕국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지금 한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연맹왕국들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옥저라는 나라와 동해라는 나라는 족장사회, 군장사회에 아직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연맹왕국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족장, 군장 국가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좀 나라의 힘이 커지면 연맹왕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반도에 존재했던 다른 나라들은 연맹왕국까지 갔는데 뭐만? 옥저 동해만. 고구려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부여부터 가보자. 부여의 위치 우리가 이걸로 같이 봤으니까 숭화강 유역에 이제 부여가 만들어졌고 군장의 이름이 뭐냐? 사출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출도라는 군장의 명칭이 있으면 부여구나 보시면 됩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경제는 농경, 목축을 주로 했고요. 이 제천행사 쪽이 제천행사의 이름이 조금 시험 문제에 나올 때 헷갈릴 수 있죠. 영고, 부여 영고. 부여의 풍속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을 했고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제전복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고구려. 그 부여 아랫지방 졸본지방에 이제 부여가 확인이 되고 이 지역을 뭐 다른 말로는 환인지방이라고도 하는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고구려도 상가, 고추가 이런 명칭이 등장을 하면 아 이거 고구려구나. 군장의 명칭 이런 명칭들 고구려의 명칭.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부여 가라는 군장이 존재하였다. 그러면은 부여도 맞고 고구려도 맞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로 끝나지 지금 보면은 가. 그 다음에 약탈 경제 부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경이라는 것이 그 약탈 창고래요. 창고.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가지고 그 약탈한 물품들을 쌓아놓는 창고를 부경이라고 한다고 해요. 오래돼서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약탈 경제 외 그리고 위치 자체도 너무나 그 험준한 자연환경 쪽이었기 때문에 농사짓고 살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약탈 경제.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입니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기억하세요. 서옥제. 서옥제는 사위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사위집을 집에다가 그 원래 이렇게 여자 남자 결혼할 때 그러니까 사위가 오는 겁니다. 사위가. 그래서 서옥제라는 사위집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사위가 와가지고 여자 집에서 조금 노동력을 줬다 뭐 이런 의미겠죠. 서옥제. 국동대열 이것도 이제 고구려의 풍속인데 그 사진이 있어? 여기 보세요. 뭔지 모르겠지. 동굴 같은 그런 거야. 동굴 같은. 뭐 압록강 집안년. 그러니까 지금의 아까 말했던 그 고구려가 위치한 지역에 이 국동대열이라는 이 곳에서 고구려가 제사를 지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옥저 가자. 옥저 동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연맹왕국 단계로 아직 못 간 군장 국가였죠. 군장 국가, 족장 사회, 군장 사회. 옥저 위치, 동해 위치. 함경도 쪽, 강원도 동해안 쪽.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군장의 이름이 명칭이 뭐니 얘들아? 뭐 읍군, 삼로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뭐 거수, 뭐 삼로, 후, 읍군, 삼로 뭐 이런 명칭 다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아요. 옥저가 가장 고구려에게 가장 많이 당했어요. 어물, 소금이 풍부해서 고구려에 매번 공납을 했고 동해에서 자주 나오는 게 단궁, 반어피, 또 과하마. 여긴 없네. 과하마. 이거 3개. 이게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당궁은 활 말하는 거야. 활. 그 다음에 과하마는 그 작은 말. 그 과일을 이렇게 나무에 과일이 있으면 여기 아래를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작다. 뭐 그냥 작은 말의 일종인 것 같아요. 특산물이야. 작은 말. 과하마. 바너피는 그 바다표범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동해의 특산품이야. 동해의 특산품. 당궁, 뭐 과하마, 바너피. 그 다음에 동해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무천이고, 족외혼. 이게 자주 나오죠. 족외혼. 그 다음에 책화. 족외혼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족외혼이라고 했었잖아, 우리. 근데 책화는 뭐야? 이제 그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인 거죠. 이 부족과 저 부족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야, 너 여기 침범하지 마. 침범했지? 뭐 얼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부족 사회 내에서의 규칙이 있었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책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혼, 책화. 옥조 이거 안 했지? 자, 민며느리제, 골장제. 민며느리제는 뭐야? 남자 여자 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소옥제와 좀 대비되죠. 어릴 때 데려와서 여자를 남자 집에서 키워요. 아가 때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결혼했을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일정 기간 살다가 뭐 애를 낳으면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옥제를 했다면, 옥제는 반대로 여자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길러줘가지고 여자가 다 크면 결혼을 시키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묶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르마 없이 아가 때는 그 머리 뭐라 그러니 이런 거를 묶여지지 않는 그런 걸 뭐 민머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민머리.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머리가 자체 길지 않을 때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길러가지고 결혼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민며느리제. 골장제는 이제 누가 죽으면 가족들 뼈만 딱 발라가지고 한 대 같이 묻는 그런 거. 자, 사만 보자. 고조선의 남쪽 지역을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한, 진안, 변화. 자, 이 사만에선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재정 분리예요. 아까 단군왕검이 대표적인 재정 일치 사회를 상징하는 용어였다면 사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지읍차,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해서 따로 재정을 분리한 사회였다라는 거를 이 명칭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였다. 대군장, 신지, 소군장, 뭐 읍차, 군장, 제사장, 천군 분리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만은 자, 봐봐. 이 사만은 크게 마한, 진안, 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한 안에도 54개의 소국이 있었어요. 54개. 그리고 진안 안에도 12개, 변안 안에도 12개의 소국들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소국들을 묶은 것을 진안, 변안, 뭐 마한, 사만, 마한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당시에 이 54개의 소국 중에서 이 마한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바로 목지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목지국. 그래서 목지국 많이 들어보셨죠? 마한의 뭐 주도 세력이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목지국이 그 당시에는 이 마한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목지국 말고 또 백제국이 있었거든. 이제 눈치채셨죠? 이제 백제국이 이제 서서히 힘이 세지면서 이 지역에 백제가 생겨나게 되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마한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 또 마한이 여기서 가장 또 힘이 세기도 했고, 마한, 목지국, 그래서 이제 간혹 등장을 해요. 이 시기 때의 특징으로 묻는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합니다. 네, 사실 너무 오래된 고대 이야기여서 아직 밝혀진 바도 적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벼농사, 지역 자체가 벼농사 짓기 딱 좋은 지형이죠. 그 다음에 변안이라는 이 지역, 철 생산. 후에 여기가 뭐 어디야? 가야가 되죠. 가야. 그러니까 가야에서 철 많이 나오잖아.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 그래서 변안 지역에 철이 많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 철이 많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절제.
계절제가 있죠. 5월에 했던 거를 수린날이라고 하고요. 제천 행사 중에 10월에 했다라는 거를 이제 계절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도라는 풍속, 소도. 풍속이라기보다는 이 소도라는 거는 이 천군이 있는 지역이에요. 신성한 지역이지. 이런 말이 있죠. 뭐 범죄자가 죄를 지었는데 소도에 들어가면 함부로 여기 들어가서 잡아가지도 못한다는 이러한 지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레라는 공동체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들을 한번 먼저 볼까요? 교과서와 뭐 역사 부도에 있는 사진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이제 지금 여기 봐봐, 진. 그 다음에 왕검선. 여기가 함락됐네. 기원전 108년이네. 아까 위시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라고 했지. 위시조선 언제부터야? 194년부터 BC 108년까지. 그래서 이때 왕검성 함락했다 이거구나. 중개무역로. 아까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했지. 위만조선이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봐봐. 조선 후 준이 위만의 공격을 받아 뭐 어쨌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위만조선이 이제 준왕이 여기로 내려가게 되고 진으로 내려가게 되고 위만조선이 여기서 이제 위시조선이 생겨나게 되는 그 사료를, 자, 고구려의 뭐 이런 특징 부여 있었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동해의 철자형 집터라고 합니다. 약간 철자형 집터, 움집 같은 거죠. 이게 동해의 특징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마한 거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프린터 위에 마한에 대해서 좀 알아두세요 막 써놨죠. 프린트 위에 써놨지. 자, 보시면 자, 동해 아까 철자형은 봤는데 이 철자형 외에도 여자형 집터, 이거 두 개 모두 다 동해의 집터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마한의 토실, 이 사진이 나오면 마한의 토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마한의 무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했네.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학습지 다 했고, 이 정도로 위시, 조선, 고조선 여러 나라 성장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